이제 각 학교급의 장점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이번엔 이겨보겠습니다. 아까 단점을 너무 줄줄이 가져와가지고 다들 초등 안 쓰실까봐. 제가 먼저 하나 말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그래서 네. 아픈 부위나 아픈 통증의 양상 등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하게 신체 사정이 가능하니까 좀 더 정확한 진단이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, 네, 그게 장점 같습니다. 좋죠. 저도 말 좀 통하고 싶네요. 뭔가 애기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애들 귀여워요. 네, 귀여움이 있긴 있습니다. 저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그 귀여운 에너지가 있어서 그거는 아주 리틀 장점이고요. 그리고 저는 제 기준으로 좀 큰 장점인데 초등학생들은 채취가 별로 없어요. 저는 이제 그 시각적인 거나 그런 거 좀 잘 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징그러운 거? 막 뭐 피 철철 흘린다거나 뼈가 보인다거나 이런 거 되게 잘 봐요. 그래서 그런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거부감 이런 건 없는데 후각이 좀 예민해가지고 냄새에 진짜 예민하거든요. 근데 초등학생들은 채취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약간 6학년들은 조금 힘들긴 해요. 근데 그래도 5학년까지는 덜 해서 네, 저는 이 부분 좀 크게 작용합니다. 그치. 청소년 그 특유의 그 땀샘이고 이렇게 그 호르몬 냄새가 있잖아요. 그래서 특히 뭐 발 다쳤다 이럴 때 발 냄새도 초등학생들은 좀 적고 저 장갑 끼고 하잖아요. 수술하듯이 발 치료할 때. 장점이에요. 진짜 장점이다. 저도 한번 이렇게 몰아치고 나가면 환기하거든요. 맞아. 환기 필수예요. 저는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신체적으로, 정신적으로 성숙하다. 물론 아까 단점에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 건강한 학생들로 이제 보자면 신체도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크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은 구분할 줄 알고 또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처치대의 이용이나 뭐 그런 것도 셀프로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숙하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. 왜냐면 중학교 근무했을 때는 제가 학생한테 욕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. 이 뭔 개소리야!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지를 못했어요. 저도 너무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거를 이제 교권위원회를 열 생각도 안 했고 이게 당해보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좀 일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서 그냥 저 혼자 삭혔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에 차후에라도 좀 성숙한 친구였다면 그때 그래서 죄송하다 이 말 한마디였으면 저도 모든 게 풀렸을 텐데 기억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고등학생들은 바로바로 고맙다고 하고 죄송하면은 죄송하다고 바로 말하고 그런 게 큰 차이였어요.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. 그렇죠.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중학교에 비해서. 중학교는 확실히 아이들이 그러니까 관리가 사실 힘들죠. 근데 그것도 아이들의 탓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그 아이들도 그 성장 과정이고 어쩔 수 없는 그 사춘기 변화기 때문에 또 마냥 뭐라 할 수는 없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장점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. 그러니까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. 초등의 경우에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. 한두 명씩은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하면은 눌려지는 그런 정도고 진짜 이제 벗어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고등에 비하면은 그런 컨트롤이 조금 더 쉽다. 그 성숙하다 그러셨잖아요. 고등은. 근데 초등은 미성숙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교육이 잘 되는 시기라서 지금 이 친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예의 없게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애들이 이건 잘못된 행동이구나를 알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치고. 그래서 저 보건실에 붙여놨거든요. 들어올 때 인사, 나갈 때 인사, 앉으면 학년반에를 붙여놨어요. 근데 그거 붙여놓으니까 애들이 그래도 보고 인사하고 교육이 되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스펀지처럼 딱 흡수해가지고 또 배운 대로 하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저한테 개인적인 상담도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. 특히 이성 교제.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.
이성교재 들으면 저도 뭐 재밌을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장점을 꼽은 이유는 때로는 제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도 있어요. 아, 선생님의 네네. 연애에 대해서? 뭐 연애도 그렇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, 진짜 진짜? 친구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아,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면은 막 위로도 해주고 그런 되게 착하다. 근데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. 뭔가 그렇게 하면은 그 선생님이랑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. 그럴겠죠.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상담도 하면은 그 친구들도 막 이렇게 진로 상담도 하면은 제가 진짜 누나나 언니처럼 실질적으로 말해주거든요. 특히 뭐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거나 하면은 진짜 가지 말라 그래요?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. 근데 간호학과 꼭 가야겠니? 이렇게 그냥 진짜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은 그 공황이나 이런 불안장애가 정말 심했었는데 저랑 거의 고해성사 하듯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진짜 몰라본 게 좋아진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뿌듯함도 좀 있더라고요. 아, 이게 대화로 들어주는 것 자체만 학생들한테는 큰 효과구나.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각 잡고 내가 저 학생한테 좋은 말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졸업을 해가지고 너무 감동이다. 네, 그래서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들어주고 그냥 툭툭 조언해주는 것 자체도 아이들한테는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경험이었어요. 와, 좋다.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. 그런 말 들으면. 그런 말 못 듣거든요. 초대는 대부분 담임 선생님한테 가니까 그렇게 막 누군가 한 명의 학생이랑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가 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애들 약간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. 와가지고 그냥 좀 잘 받아주니까 그냥 뭔가 이 선생님을 존경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놀러오는 느낌의 학생들이 많은 그러네요. 그런 건 참 좋네요. 다음 거 저희는 자살이라던가 성 문제가 드뭅니다. 이거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살이랑 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좋아요. 그러니까 뭐 학생 간에 성희롱 있죠, 많이 있죠. 뭐 욕도 하고 이러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담임 상담이라던가 그냥 전문가 초청해서 성교육하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저는 그거 그냥 카더라식으로 들었는데 왜 저희는 뭐 임신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. 뭐 성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렇죠. 중등의 경우에는 간혹 그렇게 뭐 관계를 했다던가 근데 뭐 월경을 안 해서 걱정돼요. 뭐 그런 걸 좀 들었어서 그리고 뭐 보건실에 막 콘돔 같은 것도 사놓는다고 막 들었었거든요. 그런 게 있나요? 있죠. 그러니까 성적 가치관에 대한 그런 혼란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될 때가 많아서 교육용 콘돔을 구비를 해놓기도 하고 임신 테스트기도 2-3개씩 구비해놓고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친구가 좀 약간 임신 초기 증세 같은 거를 말을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응급실에 가서도 가임기 여성이면 임신 테스트를 한다. 그 다음에 뭐 처방이나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하고 그냥 소변으로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자. 아니면 너무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러서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장점 저는 단점도 조금 적었고 장점도 조금이니까 그러니까 다 뭐 또이또이인가 봐요. 근데 장점 고등학교의 장점이니까 이제 좀 학생을 벗어나서 교직원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단점에서도 제가 개별적 특성이 강해서 교류를 중요시하는 선생님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개별적인 고유의 과목대로 존중해주는 분위기 그리고 개별성, 독립성 이런 게 저는 좋아요. 선생님이랑 잘 맞는 네. 그러면 저는 2개 남았는데 3개다. 일단 안전사고에 의한 손상 횟수가 적고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다. 그러니까 자잘자잘하게 많이 오지만 그래도 중증도는 낮다라는 게 장점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어떤 학교들은 막 기숙사 있잖아요. 근데 저희는 초등이라서 기숙사가 없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
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기숙사 있고 이랬을 때 좀 많이 힘들어하셨었거든요, 보건생님들이.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뭐 역학조사라던가 뭐 방역 관리를 했을 때 부담이 좀 덜했다 이런 장점이 있었었고요. 저 장점 추가해야겠어요. 어떤 거요?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다. 그게 장점이에요? 네. 아, 그때 일찍 끝나서? 네. 이게 중학교는 단점이에요. 중학교는 1학년은 시험을 안 보거든요. 맞아요. 자유학년제. 네. 그래서 2, 3학년이 아무리 시험을 봐도 1학년이 일과 남아있기 때문에 일찍 조퇴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고등학교는 한 5일 정도를 네, 한 12시에서 12시 반 12시 반 정도에 이제 조퇴를 달 수가 있는 상황이라 대박. 교사의 명절 중에 하나인 시험 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게 고등학교의 장점입니다. 맞네요. 장점. 괜찮네요. 그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일주일 동안 빡세게 쉴 거냐 네. 아니면 평소에 자잘하게 쉴 거냐 그 차이입니다. 네, 그 마지막 장점이 그거였어요. 최강 복무. 육아에 친화적인 직업인데 더더욱 친화적이다. 그래서 뭐 조퇴라던가 육아 시간이라던가 보성 보호 시간이라던가 이런 걸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. 진짜 장점이에요. 진짜 좋아요. 저는 너무 좋아요. 그래도 뭐 고등도 별 눈치 보지 말고 쓰세요. 이거 편집할 거야.